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큰 다짐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빠그라지고 포기가 되고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에 100을 써야지만이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복이 있는데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에 100%의 기준만 세워놓고 흘러가니까 금방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꽤나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요, 월요일은 국민 체스트 데이, 가슴 운동 날입니다. 내 원RM에 한 80% 세팅해 놓고 한 8개 이 정도를 늘 채워내요. 5세트 하고 인클라인 5세트 하고 플랫 5세트 하고 덤벨로 인클라인 플랫 하고 딥스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 하고 그러고 끝냅니다. 아, 나 열심히 했어. 다음 날은 등, 다음 날은 하체, 그 다음 날은 어깨,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최대한 그거를 다 뽑아내야지만이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게 안 채워진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거기서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자꾸만 100을 가지고 세팅을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골프를 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래요. 내 스윙 모션이 있어요. 이건 골프만이 아니라 축구, 농구, 야구 모든 구기 종목에서도 해당할 거예요. 100을 가지고 스윙을 해요. 어떤 동작을 취합니다. 지금 포지션이 이런 포지션이 돼서 들어왔다가 뿌려지는 릴리즈 동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골프 스윙이라고 쳤을 때, 처음 골프 치시는 분들도 보셔도 돼요. 그런 동작을 취할 때 변형이 일어나면서 약간 더 개선된 모션, 스윙 모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드릴 훈련 연습을 해요. 잡아놓을 때 이런 포지션, 자 이건가 이건가 이런 모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100을 덤벼듭니다. 똑같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약간의 변화만 일어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마찬가지라니까요. 100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90, 80, 한 70 또는 한 40 정도를 하게 되면 내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변형이 일어나고 새로운 각, 새로운 결의 움직임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등으로 쳤을 때 로우를 하는데 어떻게든 이걸 100kg를 가지고 으아 해요. 이 등 모션 안에서 이런 포지션도 있고, 허리를 구부려 놓고 이런 포지션도 있고, 이 등 끝자락만 넣는 방법도 있고, 하단만 넣는 방법도 있고, 이 여러 모션이 있는데 여러 개를 나눠서 이쪽 뚫고 이쪽 뚫고 이런 식으로 뚫어서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100의 경우로 세팅을 해서 어떻게든 달려나가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헬스로 접근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의 강도로 계속 연습을 하면 그걸 처음 하는 시기에는 필요하다고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변형은, 내가 100의 감각으로 올라간 사람은 이 변형은 새로운 느낌일 거라고요. 새로 이 100의 훈련을, 이 스쿼트를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지의 세계니까 100의 힘으로 계속 전달을 하다 보니까 자꾸 중량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더 위험해지고 사람은 아집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 절대 포기를 못 하거든. 왜냐하면 수년간, 수십 년간 해온 걸 부정해야 되니까. 네 헛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적당하게 한 다음에는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분야는 파워리프팅에도 마찬가지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중량 드는데 다시 재정립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알맹이, 포인트가 커져야 되는 거죠. 중량을 드는 게 아니라 자세 연습이죠. 결국 구간별로 나눠서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구간 안에는 파워리프팅 형태로 중량을 들겠다 생각한다면 복압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지. 파워리프팅을 한다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압입니다. 하나 둘 흡, 하나 둘 흡, 이런 포지션. 스쿼트를 할 때,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나 둘 흡, 이런 포지션, 올챙이 배가 안 나와요. 그럼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향해서 따로 빼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저중량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복압도 약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계열이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미용 목적. 맞아요. 당연히 미용 목적입니다. 파워리프팅은 힘을 기르는 거 맞아요. 당연히 힘을 기르기 위함이죠. 강해지고 싶다는 기준은 다 다르죠. 중량을 든다고 강해지는 건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별개의 문제다, 중량을 들 뿐이고 강한 건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이쪽도 웨이트 트레이닝도 강해지기 위한 훈련이고 파워리프팅도 미용을 위한 훈련이죠. 살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됐든 파워리프팅이 됐든 하다못해 등산이 됐든 무언가가 됐든 내가 알맹이를 키우려는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알맹이의 훈련은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쪽이라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운동 처음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났다가가 맞는데 등을 수축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등을 후인, 하강 쪼우고 허리를 이렇게 아치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허리를 잡아놓고 후인, 하강, 흡 잡아놓고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포지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잡아놓고 이런 포지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쭉쭉 이런 훈련이고, 뭐 숄더 프레스라고 치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얘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가 아니라 벤치프레스도 동일한 계열입니다. 프레스 먼저 얘기할게요. 다 내려서 내 무게를 온전하게 내 무게중심 중앙에 얹을 줄 아는 겁니다. 딴짓을 안 하고 힙을 배가 나온 채로 이렇게 얹거나 팔꿈치가 회전되거나 손목을 꺾거나 해서 무게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얹어놓고 양동이 가득 찬, 물 가득 찬 이 바게스, 대야를 드는 거예요. 이 접시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엉덩이는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 안에서 이게 각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회원분들에게 더 설명을 해요. 프레스를 할 때 초보 회원분들에게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힙을 완전 이 정도 뒤로 빼놓고 하늘 위로 올리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올라가죠. 펴지지가 않아요. 힙을 한 45도까지는 아니고 한 15도 정도 상체를 기울였습니다. 이걸 다 펴고 싶어도 더 이상 안 펴져요. 그러면 전면을 최대 수축 이렇게 하면 쉽게 최대 수축하죠. 근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안 되잖아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마치 무게 든 것처럼 힘들잖아. 그거를 힙을 더 뒤로 포지션을 만들어서 안정감 있게 만들고 훨씬 어려운 각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는 중량 조금만 들어도 아주 버거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kg, 12kg만 돼도 아주 버거운 상태가 됩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이 가슴 근육 자체를 다 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다 미는 거예요. 이미 저는 하나, 둘, 다 밀렸어요. 팔을 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포지션, 이런 포지션, 다 미는 거지. 등으로 치면 구간별로 나눠서 훈련을 하고, 완전 다 쪼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쪼우는 건데 팔꿈치가 회전되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등 상부만 공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 전체를 공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 하부만 공략하는 방법, 허리를 구부려서 기립근, 척추 기립근을 배제한 채로 공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키워내는 거죠. 중량 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근데 중량 드는 세월을 많이 보내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완전 초보분들은 중량을 들고 또는 감각을 늘리는 걸 같이 하셔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내 것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하시는 거죠.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닐까요? 다른 가치관의 문제긴 한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미용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살 빼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관리한다 또 있고. 근데 사람 앞일은 몰라요. 제가 암 수술을 2번 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연세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가서 이제 수술 짠 자국이 있는데 가서 저는 그때 센터를 오픈한 상태였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먼지구덩이 엄청 많이 묻어서 이렇게 갔어요. 일주일 만에 갔는데 거기 일주일 비슷한 시기에 수술하신 분이 누가 부축을 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이프분이었는지 뭐 아내분이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남편분이었는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목을 잡아 쨌는데 왜 부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부축받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값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 하루에 20세트를 하잖아요. 20세트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혹사당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운동만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인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수월해지는 거죠. 제 유년 시절이요, 참 주변인들, 친구에 비해서 참 많이 이제 유복했습니다. 집이 좀 잘 살았어서 많이 유복했어요. 피아노 과외를 하고 플룻하고 뭐 정교회장, 보이스카우트 단보장, 악대부 단장 안 한 거 없을 정도로 많이 뭐 그랬던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시절을 보냈던 어린아이가 지금 커오면서 보면 엄청 사람이 예민해지고 입이 까탈스럽고 뭐 더러운 거 잘 못하고 그럴 법 하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그게 손이 빨라지고 엄청 촥촥촥 쳐내고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얼른 손으로 확 잡아서 이렇게 하고 시체 구멍에 머리카락 있는 거 그냥 쉽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유년 시절을 되짚어 보면 그거 반대쪽으로 살아갔을 법한데 제가 그런 사람이 좀 된 게 운동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 사수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잖아요. 그게 운동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움직임 중에 하나, 그 무언가에 하나, 뭐 종교에 기대도 되고요. 그 어떤 거, 영어 공부하는 거에 기대도 되고요. 어떤 거에 기대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내한테 계속 입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주변 뭐 남편에게서 뭐 아내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라거나 지금 현재 제가 겪는 육아 스트레스라거나 그런 게 좀 상계 처리가 되지 않나,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수월한 사람이 점점 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디폴트 값이 점점 더 올라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운동이 아니라도 그 무언가에 좀 기대 보시면서 훈련해 나가시고, 처음에 운동을 하셨을 때 시작을 할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하거나 중량을 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중량으로 변화가 일어나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열심히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